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의식이 불분명하고 단순 스포츠 교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4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춘천에서 시범 공연을 합니다. 남북 태권도 교류 차원에서 춘천을 찾았던 북한 장웅 IOC 위원은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은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는 것만큼 정교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맵시 있고 정교한 유치 활동을 잘하고 있다. 11년 뒤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 예술단이 올림픽에 참가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북 스포츠 교류의 선두주자였던 강원도가 최근 그 위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 사업에 다른 지자체들이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스포츠 교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교류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남북 간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거죠. 남북이 함께하는 것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남북 체육 교류 만 보면은 과연 이게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남북 스포츠 협력 모델을 만드는 등 중장기 목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곳곳마다 주민들과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 발전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촌마을, 동네 한가운데 있던 논가밭이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부지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려는 것인데 그 앞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사업을 허가한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도로에서도 거의 붙어있는 상태고 민가에서도 거의 붙어있는 상태인데 사업부지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의 또 다른 농촌마을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만 벌써 두 번째, 기존에 설치된 발전소 때문에 이미 비 피해를 경험한 터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뭉쳐서 힘으로 하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곳곳마다 어김없이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농촌과 산지로 몰리고 있는데 반대 이유는 재해 위험과 경관훼손, 빛 반사에 따른 피해 등이 대부분입니다. 개발행위 조례 개정과 환경 영향평가 강화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주민 동의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광은 100% 반대예요. 전체가 다 반대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동네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난해부터 도내에 1,000kW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300건에 달합니다. 국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분별 없는 발전소 건설이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임시로 지내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양양군 귀농인의 집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빈집을 수리해 활용을 하는 건데 하지만 수요는 많지만 마땅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읍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전면 유리벽이 멋스러운 한옥 주택에 들어서자 생활하기 편한 입식으로 꾸며진 내부 공간이 나타납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은 한 달 기준 20만 원 정도만 내면 이곳에 머물면서 영동 교육을 받거나 농지 현황 등을 알아보며 귀농 귀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귀농 귀촌했다가 정착에 실패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두 번 내려와서는 그냥 보고 올라가기 바쁘니까 한두 군데만 보기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정말 더 알아보고 확실히 더 알아보고자. 집주인은 낡은 집을 고치고 도시민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리가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워놓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사람이 와서 또 휴양할 겸 또 귀농인들도 와서 또 머물다 갈 수도 있고 좋죠.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양양군만 유일하게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귀농인의 집과 농촌 체험 장소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머무르면서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머무르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 경작지 조성 등 탐색 기간 동안 편의 제공하여서 귀농 귀촌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빈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집수리비 지원을 받은 뒤 5년간 집을 빌려줘야 하다 보니 선뜻 참여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습니다. 빈집 대신 임시주택을 새로 짓는 방안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 폐허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리하는 비용 3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수리 못할 정도로 그런 집. 한 해 귀농귀촌인이 50만 명을 넘어서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 가운데 귀농인의 집 확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마련된 일자리보다 신청 청년 수가 적은 미다살태가 발생했습니다. 청년 한 명당 1년에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도내 161개 업체가 신청해 408명의 청년 정규직 채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0일 모집 마감 결과 신청자가 180명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접수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의 경우 2021년까지 관리해 원하는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매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김병수 전략 강화부장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후반기 8경기에서 1승에 그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는 강원FC는 홍천 출신으로 영남대학교와 이랜드FC 감독을 역임한 김병수 전략 강화부장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신임 감독은 오는 15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부터 팀을 맡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경춘선 전철의 자전거 휴대 승차가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경춘선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요일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자전거 관련 사고가 11건, 민원은 하루 평균 8.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20억 달러 수출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합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의료용 전자기기와 면류 수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10억 달러 목표를 달성했고 하반기에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은 물론 신흥시장인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개척에 나서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도 수출 실적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후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17억 8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동아시아 9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레거시 개발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일본 도토리현에서 열린 동아시아 관광포럼에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9개국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회원 정부 간 관광 자원과 문화체육 교류를 확대하고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5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차기 총회는 2020년 베트남 광린성, 2022년에는 몽골 튜브도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북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 지역에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원주중앙시장과 삼척중앙시장 두 곳이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복합 청년몰 조성 사업에 삼척중앙시장이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와 확장 사업에는 원주중앙시장이 선정돼 각각 7억 5천만 원과 6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의 대표 축제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다음 달 11일부터 엿새 동안 원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길, 사람, 소통이라는 주제로 총 상금 1억 8천만 원을 놓고 230개 팀, 14,000여 명이 참가하며 해외에서도 10개국 38개 팀이 함께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해 경쟁하는 프리댄싱 페스타와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꾸미는 다이내믹 프린지 페스티벌을 비롯해 체험존과 먹거리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채용시험에 2,800여 명이 응시해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18년 3차 해양경찰청 채용 필기 시험 결과 간부 후보생은 10.5대 1, 순경은 9.3대 1, 동해함정요원은 13.2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는 21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체력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에 대비해 농어촌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전국 농어촌 용수구역 380곳의 가뭄 홍수 피해 변화를 조사하고 저수지와 배수장 용량과 수질 변화를 파악해 5년마다 용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기반 시설의 위험도도 분석해 시설 보강 등의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원주 환경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강릉과 철원, 횡성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